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4가지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1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0% 정도 증가하면서 턴어라운드가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간만에 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쇼텀오더가 증가했었는데 앞으로는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이 앞으로 반기 말까지 80%이던 가동률도 10월 기준으로 90%까지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디다스의 재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평균 수주 단가도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아디다스 내 생산 점유율을 높여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외에도 끊임없는 수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C 브랜드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현재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로 체크했고요.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 목표 주가는 13,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메리츠증권 리포트인데요. 내년 재도약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7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정도 일단 한 차례 더 상향 전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XR이나 폴디드줌 같은 고마진 제품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폴디드줌은 갤럭시 모델 외에도 중화권의 물량이 이번에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에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애플이라고 볼 수 있는 XR 디바이스 출시가 있습니다. 6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국내 공장을 가동하고 내년 하반기 베트남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지속적인 중화권의 탑재율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신규 보급형 XR기기 역시나 이 보급형이기는 해도 6개 FP12 카메라 모듈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매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내년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주가 수준 매력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는 8,6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신세계 보겠습니다. 흥국증권 리포트고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은 1,7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는 만회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화점법인의 감익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면세점이 흑자 전환하면서 이번 4분기에는 만회하는 실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의 경기 침체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백화점과 패션은 부정적인 영향에서는 당분간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면세점도 4분기 이후에는 할인 구조 변경에 따라서 외형 감소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현재 이렇게 백화점도 둔화되고 면세점까지 외형 축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낮은 배당 수익률이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향후에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이 추가돼야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5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루닛인데요.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최근에 볼파라를 인수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이 루닛의 경우 내년에도 투자 심리가 쉽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볼파라 인수한 기업을 보시면 매출의 97%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료 AI 시장에 진출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자유형 AI 도입도 현실화가 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년부터 이 역량을 활용해서 미국 시장의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볼파라는 고객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암 진단 제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겠고요. 매출 성장을 위한 접근은 M&A가 가장 좀 적절해 보이는 상황 속인데 이번 인수가 투자자들의 기응에 부합하는 이 첫 단추라고 함께 평가를 해줬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증시 주요 일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시장, 어떠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요 증시 일정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과 중국의 일본 이렇게 정상회담이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지난 2019년에 마지막으로 개최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어떠한 부분들에서 논의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 첫 청약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 STO와 관련해서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열매 컴퍼니와 투게더 아트, 서울 옥션블루 등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 3곳에서 금융감독원의 투자계약 증권, 증권신고서를 나란히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정정 요청을 받지 않는다면 12월 18일 최초로 미술품의 조각 투자에 대한 청약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안 그래도 STO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제 12월 18일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청약이 시작될 경우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따라서 STO 관련 종목들, 증권형 토큰 발행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까지도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일정으로는 일본은행에서 금융정책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이 1차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이르면 내년 봄에 일본이 정책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저금리를 고수해왔던 일본의 통화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여파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33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엔화의 가치가 다시 올라설 경우에 우리나라가 받게 될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우리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예정인데요. 약 100조 원이 넘는 일본의 해외 투자금이 본국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글로벌 채권 시장이 요동치게 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대출 금리도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융정책회의에서 어떠한 이슈가 나오게 될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특히나 금리와 관련해서 일본은행 쪽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비칠지도 함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증시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적인 이슈인데요. 컴투스 로카, VR 게임 스팀이 정식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게임명은 다크스워드 배틀 이터니티인데요. 관련 테마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VR 게임이기 때문에 VR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게임 관련 종목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컴투스 쪽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투스가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일 텐데요. 따라서 이 VR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 컴투스 또 게임 종목들 쪽으로도 탄력이 높아질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증시 일정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